결혼 10년이 된 올해 저는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늦는 날이 많았고 또 집에 오면 피곤해하길래 일이 많아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집에 있다가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소리 안 들리게 해서 전화를 받는 날도 많고, 전화를 받고 오면 뭔가 기분이 좋은 표정이고 여자의 직감상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남편의 휴대전화도 수시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빠져있는 여자는 이혼한 여자이고 또 아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고향 친구라고 하는데 남편한텐 푹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이렇게 실망시킨 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한동안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돌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남편도 젊었을 때라 그런지 제가 증거를 제시하자 남편은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지, 또 그때 저는 애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을 때라서 솔직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무서워서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만에 또다시 저를 실망시킨 이 남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 받고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남편은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그냥 친구 사이라면서 발뺌도 하고, 요즘 남자들 가끔씩 전화 주고받는 동창회에서 만났다면서 이 술이나 한 잔 정도 하는 이런 여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주변에 물어보라는 등 헤어지고 싶으면 그러자고, 이번 일로 평생 흠잡았다 생각하고 신경질 부릴 거면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나이 40 넘어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이혼해봤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저를 이렇게 보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럽기만 합니다. 지금 이혼을 해주면 남편과 그 여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런 남자와 살자니 제가 불쌍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냥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마라. 이혼하면 너하고 아이만 고생한다. 지금 이혼하면 애가 새엄마 눈치 보면서 살 텐데 그렇게 할래? 하시며 헤어지는 걸 말리십니다. 바람은 습관이라는데 이 사람하고 산단 한들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사이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생각이 많아지신 주부분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람 피우는 그 부부의 이야기는 연속극에서도 늘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이제 참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참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일이 두 번째여서 더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태도 때문에, 그 뻔뻔한 태도 때문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훨씬 더 그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했는가, 그 부분도 좀 잘 짚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먼저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은 밉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긴 하겠지만 아빠의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빠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자리가
그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서로 그 부부가 100년 만났잖아요. 부정은 저질렀잖아. 한 번 아니고 두 번. 이건 안 돼. 용납 안 돼. 이혼. 재산 분할하면 되잖아요. 그거 자꾸 고민을 하고 그래.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잘 호로록 해야지. 20년 이상 지나면은 여자한테 소유권 있어요. 그 각성을 못하고 또 그 실수를 또 하는 거야. 헤어져야 되는데 자식 있잖아요. 못 헤어져요. 또 이해해야지. 그거는 차라리 용서하고 사는 게 나아. 둘이 좋자고 서로 헤어지면 그것도 그렇잖아.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나중에 결혼할 때가 제일로 그렇더라. 아이들 여울 때. 자식들 혼사 문제도 있잖아요. 끝에 가서는 안 좋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문제 만들어서 살아야지.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뭐 이게 제가 직접 또 이렇게 자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새롭네요, 저는. 저도 예.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요. 예. 왜 이렇게 다 자녀 문제만 초점을 맞추지? 저는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애정 내지는 네. 내가 얼마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남편을 그리고 내 사랑의 크기 내가 이 사람을 하고 헤어져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저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부부로서의 아내의 입장,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시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봉합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돼요. 그럼 부부는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하고 또 맞물려요. 바람은 습관이라던데요.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전제가 있어요. 두 분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습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벌어질 수 있는 네. 일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60대 재혼을 하고 싶은데 네. 자녀들의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뭐 배우자한테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사는. 예,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만큼 이 사람한테 떴건, 이 관계가 얼만큼, 망가졌건,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어떤 사회적인 나의 위치와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참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사회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먼저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자식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가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밖에 안 돼서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틀린데 네. 엄마의 행복 추구권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그 자녀들의 복리는 어떤 경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어떤 경우도 사실은 내가 먼저겠죠.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실 것. 두 번째, 그 이전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던가. 첫 번째, 외도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남편이 싹싹 빌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간 외도였었는지. 아하. 그리고 이번 두 번째도 그 여자가 초등학교 동창회, 그죠? 이혼한 여자, 아이도 없는 여자, 우리 남편한테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갔는지가 이 사연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남편 말대로 네. 고향 여자친구하고 이혼했고 애도 없는데 네. 술도 한잔하고 그런 사이일 수도 있고요. 정말 깊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서 우리 남편도 이혼까지를 생각하는 지금 단계인지 그게 지금 명확치 않아서. 아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외도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 것도 중요해요. 네. 남편이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 그 한 가지 무기 삼아서 나를 들들 볶고 나를 못 살게 굴 거면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런 거였는지 그죠? 네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남편의 태도가 다분히 영향받거든요. 끊임없이 부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관계여서 네네. 그걸 반드시 한번 좀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사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의 말만 믿고 그때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용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수시로 이상해서 이번에
남편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했다 그랬어요. 검사했다 그랬어요. 자, 검사했고요. 또 추궁했어요. 음. 이야기가, 그러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추궁이라고 썼거든요, 네네. 이분도. 자, 그러면 이분의 그 전에 그 신혼 때 물론 이 외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두 분이 치유적인 관점으로 가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부부간에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면 그 이전의 부부관계는 어땠는가를 또 살펴보는 네네. 이번에 좋은 계기로 좀 삼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과연 어떻게 살았지? 10년간을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남자를 향한 내 마음이 과연 어떤 크기였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은 신경 안 쓰면서 너 신혼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너 외도했지. 더군다나 나 그때 아기 낳고 돌도 안 됐을 때니까 너무 힘들 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서를 했다 그러지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번에 평생 너 이거로 나를 트집 잡을 것 같으면 나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외도 사건의 부부들을 제가 만나면 평생 너는 내 옆에서 죄인으로 살아.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누구도요. 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평생 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벗어나고 싶어 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자식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부부로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다. 그래서 부부로서 정말 온전히 요거를 좀 다뤄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돌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시점에서 바람을 피웠고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은 같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온 10년이 어떤 관계였을지가 상당히 지금 궁금해지는 부분인 거죠. 원장님이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 엄청난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그 이후에 그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그 과정을 제대로 잘 안 가집니다. 그냥 대충 덮어버리죠. 그렇죠. 예. 안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구두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 없었으면 하는 소망까지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너 평생 내 밑에서 계속 나 한번 괴로워봐라. 고통을 내가 줄 거야 하는 부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되는 거죠. 예. 싸우다 보면 자꾸 그 얘기를 들추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외도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성적인 욕구 불만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네. 남자들은 가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정서적인 친밀감하고 성적인 이 욕구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아내는 계속 그렇게 나를 들들 볶는데 밖에 나가는데 아주 사근사근하게 얘기도 잘해주고 대화가 통하는 것 같고 그죠? 더러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그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관계처럼 착각해서 바로 성적인 관계로 진행될 수 있는. 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고향 친구잖아요. 전혀 새로 만난 여자친구가 아니고 이것도 공감대도 대단히 있겠고. 위험하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때 초등학교를 뭐 6년을 함께 다녔겠죠. 네. 함께 다녔다는 그 인연이 심리적인 관계를 확 무너뜨리고 바로 육체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잘 짚어보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10년 전에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했습니다인데 너무 빨리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보 너무 이게 어려워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줘야 돼요. 조금 길게 다뤄주면서 치유적인 관점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지금 이혼을 해주면 그 남편과 그 여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
내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자기의 그 부분에 내가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혼을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이 이게 이제 결국은 감정적인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또다시 한번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솔직하게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질투감이 생겨. 나 더 이 사람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소중하더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힘드네요. 참. 네네 그런 거를 좀 바라보면서 본질적인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저 해결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면 네.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생활도. 네. 아이를 돌보는 것도 조금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예.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고 냉정을 찾으셔야 되고요. 제가 가정부로서 조정을 하다 보면 본인이 뭘 원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이혼인지 재산 분할인지 아이의 양육권인지 그걸 혼동해가지고 저 상대방 저 좋아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복수심인지 이걸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리고 실직 가면 위자료 얼마 못 받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한 아직은 어린 자녀들의 복리도 분명히 전제를 두시고 근데 본인 친정어머님 말씀대로 남편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 그건 안 되죠.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도 아니시고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난 원하는 삶이 뭔가 그걸 첫 번째 두시고 네. 그다음에 자녀의 복리죠. 아이의 복리.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세요. 본인이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이 혹시 그런 시선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들어요. 갖고 계시는 예. 건 내가 아직도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능력도 좀 갖추시고 그런 일이 설사 이혼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나 혼자 쓸 수 있는 힘도 좀 기르시고 예. 그런 다음에 더 적절한 시기를 보셔서 이혼을 결심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원장님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너무나 거기에만 자꾸 쫓지 마시고 조금 더 본질적인 거를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 정말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외도 내지는 이런 부분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얼마나 견고했는가.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겸허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